참고로 3번요. 채권양도 통지 문제가 나옵니다. 통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뭐냐 그러면 이 대의권 행사할 때 채무자 동의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채무자 동의 없어도 대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대의가 지금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를 몰라요.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 권리를 대의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줄 필요가 있게 이래 되니까 채무자를 위해서 해주는 조치가 통지제도, 통지를 통해서 채무자를 이래 보호하게 되는데, 근데 언제나 통지가 필요하진 않아. 언제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대의를 통해서 채무자가 불리한 게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 불리한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보존행위 할 때, 보존행위 할 때는 채무자한테는 전혀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행위일 때는 통지 필요 없고, 통지가 필요 없고, 보존행위 말고 나머지는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통지가 필요하다 이래 정리하세요. 그래서 보존행위는 필요 없지만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대의 행사할 때 그때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통지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405조 1항 채권자가 전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밑줄 보존행위 이외의 고기 밑줄하고 언제나 통지가 아니에요. 언제나 통지가 아니고 보존행위 말고 나머지 권리를 행사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반드시 통지를 해주라고 요건을 이래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2항은 통지 받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통지 받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가 나오는데, 이 채무자는 처분하지 못한다. 통지받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권리를 할지라도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분해버리면 대의권 행사하는 이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꼴이 되거든. 방해하는 꼴이 이래 되게 되니까 권리자는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고 하면 무근한 자 처분으로 봅니다. 무근한 자 처분으로 봐서 대항할 수 없도록 이 항이 제한을 거는 거죠. 보면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못해,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거 무근한 자 처분이 됩니다. 자, 취지. 채권자 대의권 행사에 따라서 채무자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 행사 후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고 채무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고요. 따라서 통지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았을 때, 예컨대 보존 행위를 할 때는 통지가 필요 없다. 통지가 필요 없다라고 기억하고, 한편 이행기 전에 채권자가 법원에 허가도 얻어서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기 때문에요. 이때도 또 따로 통지할 필요 없고 법원이 이미 고지된 상태로서 목적이 알려주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법원을 통해서 알려줬다면 굳이 또 통지를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자, 효과. 통지하지 않았을 때는 처분되고 이걸 가지고 대항도 되겠죠. 대항도 이래 반대 해석상 처분도 되고 대항도 가능한데 2번 통지했을 때인데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되는데, 기억. 채무자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에 의한 대의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되므로 이를 금지하자는데 금지하자는데 취지가 되고, 니은 405조 2항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도, 포기, 소멸케 하는 처분 행위에 적용됩니다. 처분 행위 못한다.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옆에 따라서 채무자 변제 수령 발표할까? 변제 수령도 안 될까 이 말입니다. 변제 수령도 안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변제 수령은 처분 행위가 아니에요. 처분 행위가 아니어서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것 역시 처분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대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변제는 받을 수 있다. 변제는 받을 수 있게 이랬단다. 왜냐하면 대의권 행사하면 효과는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귀속되거든. 그러면 중간에 효과 귀속됐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다 이래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말할 수 없으니까 빨리 갖다 줬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변제받는 건 돼. 변제받는 거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D가 405조 2항은 처분 행위만 제한하고 있지만
권리 행사도 마찬가지로 못해. 권리 행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통지가 있고 나서 채무자는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 행사로서 소제기도 안 돼. 소송 제기도 허용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게 권리 행사도 제한되기 때문에 통지받아서 채무자가 대위권 행사를 알게 됐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알게 되더라도요. 스스로 알게 돼도 이거는 처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합의해서 계약을 해제시키면 얘네 둘의 합의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효. 이런 거는 무효고 합의해서 해제하는 거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이것만 해제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해제 사유가 다른 것도 있죠. 뭐가 있냐 그러면 채무 불능을 위한 해제가 있습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채무 불능을 위한 해제가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걸로 봐야 돼? 아니면 이거는 제한 없이 가능한 걸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얘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그때 제3채무자가 채무 불능을 이유로 해제시키는 거 이것도 금지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가능한 걸로 봐야 될지인데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채권이 압류감류돼도 해제는 되거든. 채무불량 상태에 있으면 해제는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얘가 대위권 행사한다고 해서 이런 권리가 제한받으면 안 돼요. 이런 권리가 제한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채무불량을 이유로 해제하고 이걸로 대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출제 패턴은 똑같겠네. 이건 안 되지만 합의 해제는 안 되지만 채무 불능을 이유한 해제 이거는 가능해.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고 요 그림을 내가 강의 끝날 때까지 한 5번 그려야 돼. 5번 그려야 되니까 요 패턴이 5군데 나와. 5군데 나오게 되니까 이거 여러 군데에서 설명합니다. 판례가 판시하는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판시하는 법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계약으로 해제시키면 안 되고 이거는 채무 불량은 적용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리얼.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해서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채권자가 통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서 이거 처분할 수 없어요. 따라서 채무자가 그런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표시하세요. 합의 해제 표시하시고 합의 해제함으로써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할지라도요. 이로써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이래 되고 자 화살표를 밑에 판례로 쏘시고 비교 화살표를 밑에 박스로 쏴가지고 비교 표시 보시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체만으로는 권리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적극적 행위로 파악할 수 없는 점 더구나 법정해제가 그 채무불이행을 유리한 해제입니다. 그죠? 법정해제는 채권자의 객관적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행인 점 채권이 압류감류됐을 때도 압류감류된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기본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불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405조 2항에서 말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부터 끝까지 밑줄 알고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표시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 계약을 해제했을 때 제3채무자는 그 계약 해제로서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채무 불량을 유리한 해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합의 해제하고 구별하자.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위권 행사의 효과죠. 1번 효과 기속인데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행사 효과는 채무자에게 행사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기속되게 이래 되는 것으로 처리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중복소송 문제인데 참고로 한번 갑이 을한테 채권이 있고 이 사람 권리를 대위 행사했거든. 대위 행사했는데 이 소송 중에 얘의 다른 채권자 정도 있는가? 정도 있어 놓으니까 얘가 얘한테 또다시 대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걸 가능할지 즉 대위가 2번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얘가 대위해도 이걸 대위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고 얘가 대위하더라도 똑같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거든. 대위하니까 같은
같은 소송 두 번 하는 꼴이고 민사소송은 이걸 금지시킵니다. 중복소송 금지인데 판결이 모순될 수 있거든. 판결이 한 명은 승소 한 명 패소 나오면 이 골 때리는 게 같은 권리인데 한 명은 승소 한 명 패소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판결의 모순 조촉이 되게 부자연스럽거든.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런 거 중복소송은 받아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중복소송에 걸리는 것으로 평가하게 되게 됩니다. 채권자 대의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해서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했을 때 출소가 소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소송으로 나갔을 때 그때는 두 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후소는 중복 제소 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요 각하될 수밖에 없다. 각하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번 시효 중단. 대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어떤 게 중단돼? 피보전이 중단될까? 피대위가 중단될지 그런 점인데 피대위죠. 피대위가 지금 행사되어지고 있으니까 피대위가 중단된다.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그게 중단됩니다. 감료 혹시 기억나? 감료. 채권자가 감료하면 시효 중단되는 거. 그때는 피보전이고 피보전이 중단되니까 그때 감료 그때 왜 채권 감료했을 때 그거는 객체입니다. 객체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권리는 중단되는 게 아니고 피보전이 중단된다고 이렇게 구별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3번 제3채무자 지위 이것도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대위 소송을 제기했을 때 대위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 제3채무자가 이 대위 소송에서 항변하는 게 가능할까? 항변 다투는 게 가능할지 제3채무자의 항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 제3채무자는 자기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는 항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변들이 뭐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항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 이거는 대위 소송 중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객체를 지금 이거 피대위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항변권은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됐을 때 소멸시효 완성되면 그러면 이 피보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사실은 얘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거든.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입니다. 이걸 비항변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얘가 주장할 수 있을지 이 말이거든. 비항변을 얘가 피보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주장을 이 사람이 다툴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이건 안 돼.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없게 이래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지 말지는 채무자가 결정하는 거지. 얘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걸 주장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잘 봐야 돼. 여기는 자기 항변이기 때문에 자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이야기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직접 받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제3채무자는 주장할 수 없고 이게 부당하지 않는 게 얘가 소멸시효 완성되고 나서 이렇게 대위하러 왔을 때 얘가 다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자기는 줄 거 주는 거거든. 갚을 거 갚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얘네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되고 얘가 자기가 나서서 다투어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비항변은 주장할 수 없고 이거하고 구분해서 마지막 C라고 표현해가지고요. C라고 표현해서 피보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고 변제로 소멸하거나 변제로 소멸되거나 아니면 무효라는 사정 이 사정들은요 변제로 소멸되거나 무효라는 사정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3채무자도 주장할 수 있다. 제3채무자도 주장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1, 2, 3로 구분해 놓자. 1, 2, 3로 A, B, C로 구분해 가지고 그래서 A 항변은 제3채무자 항변이니까 주장할 수 있고 B 항변은 이거는 채무자 항변이기 때문에 얘가 주장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항변하고 구별해서 무효 변제 소멸 이런 거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 누구나 주장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항변 문제하고 다르게 무효라는 이야기, 무효라는 사정 이런 것들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1번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 이걸 A로 표시하면 돼. A로 표시해 놓고 이거 무효 취소, 권리 소멸, 동시행 항변 이런 걸로 채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끊어 놓으세요. 문장을 이렇게 끊어 놓고 끊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 이걸 B로 표시하고 B는 제3채무자가 원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컨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채무자고 제3채무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되니까 비항변은 주장할 수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C라고 표시하고 밑에 박스 C라고 표시해놓고 채권자가 채권자 대의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3채무자는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그 권리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는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 원인에 대한 법률행위가 무효 동그라미하고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 동그라미하고 변제 소멸 동그라미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다투는 거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제3채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직권으로 심리 판단이 가능하게 되게 됩니다. 잘 구분해야 되겠네. 이것도 소멸시효 동그라미 하면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게 이래 되니까 어떤 소멸시효인지 누구 항변인지를 잘 구분해서 풀어줘야 되고 시험 출제 때는 패턴이 뻔하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게 기출 안 됐을 리가 없다. 기출 안 됐을 리가 없으니까 이런 걸 함정으로 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채권자 대의권을 재판상 행사했을 때 있어서도 채권자의 논거는요, 그 채권의 존재 사실과 보전의 필요성, 기한 도래 등 입증하면 족하고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과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응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결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의한 이행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게 이래 됩니다. 봐요. 지금은 갑이을한테 이행의 소를 제기, 돈 달라는 소를 제기해서 얘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 판결을 받고 다시 이 사람이 후소로 갑이을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을이 병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러 왔거든. 대위하러 왔는데 근데 얘가 이게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다투면 이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 갑이 을에 대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근데 이 소송에서 만약에 얘가 갑은 채권자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다퉈버리면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 모순된 주장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후소에서 이걸 다시 다투는 거 이런 것들은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는 걸로 봐. 기판력에 저촉되니까 이미 존재를 확인해 줬으니까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게 판례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채권자 대의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면서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에 독자적 사정에 기한 사유 이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얘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걸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걸 행사하니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갖는 권리 그것만 주장해야 되고 자기가 얘한테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아까 왜 가처분 해놨는 거 이런 것들 가처분 권리니까 당신은 나한테 대응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걸 대위 소송에서 주장하면 안 돼. 대위 소송에서 주장하지 말고 가처분 채권자로서 내가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거는 다른 소송에서 주장해야 돼요. 다른 소송에서 주장해야 되지 여기 와가지고 대위 소송에서 와가지고 나는 가처분 권리니까 너는 나한테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하지 말고 대위에서는 그냥 채무자가 갖는 권리만 채무자가 갖는 권리 이것만 주장을 해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인데요. 1번 판례는 통지 등 어떠한 사유든 간에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소송이 제기된 것을 점찍고 안 경우 점찍고 알았을 때 안에서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다른 사람한테 기판력 미치는 예외 4개
다른 사람한테 기팔리기 미치는 예외가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고, 승목, 귀탈이다, 그지? 승목, 귀탈. 변론 종결 후 승계임, 그 다음에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제3자 소송 담당에서 권리기속 주체, 권리기속 주체, 그 다음 마지막 소송 탈퇴거든. 그러면 이게 권리기속 주체가 얘가 지금 제3자잖아요. 지금 갑이 제3자고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했으니까 바로 미쳐야 되는 거 아닐지, 바로 미쳐야 되는 거 아닐지가 문제되는데, 요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그 추심명령은 얘가 추심명령을 이래 받아버리면, 이제부터는 얘는 권리행사가 안 되죠. 추심 권능은 얘한테 넘어갔으니까 얘는 권리행사를 못하고, 추심명령 받은 사람이 소송하러 오면 요건 못 갖춘 사람이 왔는 걸로 봐가지고 각하된다 그랬잖아. 각하된다고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얘는 권리행사를 못해. 권리행사를 못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람 권리는 얘만 행사하고, 이게 제3자 소송 담당자고 권리자는 얘죠. 여전히 갑이 권리자니까 얘가 받은 판결은 얘한테도 미치는 거야. 이게 제3자 소송 담당에서 권리기속 주체에게 기팔리기 미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는데,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소송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죠. 추심명령처럼 못하는 상태가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대신 행사했거든. 대신 행사했는데, 이것도 이것처럼 218조 사망에 따라서 권리기속 주체로 봐가지고 무분별하게 얘한테 그 기팔리기 다 미쳐버리면, 그러면 얘는 엉뚱하게 쓸데없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잘못 소송 제기한 결과까지 얘가 다 받게 되는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얘는 직접 권리행사가 안 돼. 직접 권리행사를 그 다음에 대위소송 후에는 하지도 못하는 문제니까, 여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차피 못하는 사람이니까 대신 행사했으니까 미친다 이래 말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전면적으로 기팔력을 미치게 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부당하다고 해서 옛날 판례가 이걸 부정해 버렸습니다. 대위만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래 부정하다가, 지금은 절충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절충적으로 바뀌어서 대위 소송이 제기됐다는 걸 알았을 때,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대위 소송이 제기됐다는 걸 알았을 때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가 소송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어서 만약에 거지같이 소송하면 언제든지 뛰어들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됐다 이렇게 봐요. 기회 제공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기팔력 미치고, 만약에 이런 기회를 못 받았다면, 이런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았다면, 그때는 몰랐다면 그때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따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 알았을 때만 기팔력 미치는 걸로 지금 판례가 절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제3자 소송 담당하고는 좀 특이한 걸로 이렇게 가시고, 알았을 때만 기팔력이 미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알았을 때 기팔력이 미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알게 되면 자기 권리를 행사했다는 걸 알게 되고, 알았을 때 기팔력이 미친다는 말은 여기 피대의 권리, 이게 기팔력 발생하는 겁니다. 기팔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갑이 을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대의하러 왔는데 이게 없다. 피보전 채권이 없어서 각하를 당했을 때, 각하를 당했다면 그때는 얘가 대위 소송이 제기된 걸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갑이 을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다시 제기하더라도 이거는 기팔력 조촉이 없는 겁니다. 기팔력 조촉이 생기지 않고, 알았을 때 기팔력이 발생한다는 거는 여기 피대의 권리, 여기에 기팔력이 생기는 거고, 피보전 채권 흥결 이런 거는 기팔력 없어요. 기팔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각하는 다시 말하지만 요건을 못 갖췄을 때 각하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요건 갖추면 받아준다. 받아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요건 험결의 경우는 기팔력이 없어요. 이거는 기팔력이 없어서 다음에 요건을 갖추면 그때는 받아주는 구조입니다. 받아주는 구조가 이래 되고, 이게 기팔력 생기면 이때는 다시 다투면 안 되고, 이거는 이미 심판을 기각 인용을
본안 판단을 받아본 게 때문에 이거는 또 소송을 또 제기하는 거 이건 안 되고 이거는 허용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거는 이걸 말합니다. 기각인용 이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는 거고 이거는 피보전 채권 요건 응결 이런 것들은 기판력이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다퉈도 됩니다. 그게 2번 오른쪽에 유의할 것은 채권자 대의 소송 판결이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말은 채권자 대의 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 채권이야 피대위 채권 전부 여기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거고 채권자 대의 소송의 소송 요건인 피보전 채권 전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되진 않고요.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했다가 채무자를 대의할 피보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과 판결을 받아 확정돼 버리면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 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건 아니고 미치진 않게 이래 된다라고 이래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번 법정 위임 관계인데 이 대의권을 행사했다는 말은 을의 권리를 대신 처리해 줬거든. 을의 권리를 대신 처리해 줬고 계약으로 위임받은 건 아니지만 법에서 위임받은 걸로 봐가지고 그러면 위임 관계처럼 취급됩니다. 위임 관계처럼 취급해서 그래서 1번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는 일종의 법정 위임 관계가 성립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때 상관 의무를 가지고 그 일환으로 채무자에게 대의권 행사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고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2번 채권자가 대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죠. 돈을 받아 소송 비용도 들 수 있고 돈을 대신 받아줬으니까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688조를 유추 적용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돈을 내가 대신 받았었으니까 들였던 비용을 달라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게 이래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의권, 여기까지 이래 채권자 대의권의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여기까지 대의권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크게 한 3단락이 나와요. 그 요건 문제, 그 다음에 행사 문제, 그 다음에 효과 문제 이렇게 크게 3단락으로 정리해가지고 구분해서 정리하고 비슷비슷한 사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압류, 감류, 누가 압류, 감류하는지 그 다음에 항변이 누구 항변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